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사. 저는 사를 맡은 금강객입니다. 예, 일제시대 연구하는 범인입니다. 한국고대 상무관 아라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같은 교육을 받았더라도 얼마나 다르게 선택할 수 있고 얼마나 미래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느냐, 바로 우리는 강상규를 통해서 그러한.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박정희는 정말 선택을 어찌 보면 잘한 거네. 대통령까지 해먹었으니까. 아니, 이렇게 아니 한국사에서는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지요. 그런데 개인의 인생만 놓고 보면 그 나쁜 거. 네. 아니 사람의 선택이 거기에 이제 하늘의 도움이 또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박정희가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또 살려내는 데는 근데 그 살려내는 데에도 그 만주 인맥이라고 하는 게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작용을 하니까 사실 만주로의 행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대단히 그렇죠. 행운의 선택이었죠. 한국 사회는 불행이고 개인에게는 행복. 그렇죠. 강상규는 지금 고보, 네. 경기 고등보통학교, 네. 이제 39년부터인가요? 38년부터는 경기 중학교. 7년에 이제 입학을 했고 38년에 중학교로 입학하고. 네. 이 중학교에서 네, 그 시절에 대해서까지 저번 시간에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인 일기. 도대체 이 강상규라는 인물이 일기에 어떠한 욕짓거리를 적어놨는지, 얼마나 미친 생각을 일기에 적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미친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이제 개인의 속마음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기를 하기 전에 39년 1월 같은 경우에는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농사짓는 마을 청년에게 현재 우리 조선의 농촌 생활이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합병돼서 일본이 다 착취하고 압박해서 그런다. 이 농촌에서 편안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독립해야 된다. 일본은 강하지만 지금 중국과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걸 이용해서 구미 미국을 끌어와서 일본은 질 거다 미국한테. 그래서 조선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연설도 해요. 고향 와가지고 39년이. 네. 이미 이때부터 사실 그 일본 순사한테 잡혔으면 그냥 끝장이네. 잡힐 만한 행동을 슬슬 39년 당에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근데 이렇게 말했을 때 사람들 반응도 있는데 저 구름 뜬 소리다. 구름 잡는 소리다. 이런 식의 반응도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겠지. 예. 근데 이제 이게 39년이고 37년에 이제 일기 내용부터 이제 차례차례 좀 볼 텐데 몇 개를. 37년 6월 11일 일기입니다. 이때 육군 중장이 와가지고 37년이면 이제 중일 전쟁은 시작됐고, 예. 태평양 전쟁은 전. 예. 그죠? 강연을 하는데 근데 뭐 일본이 좋다.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막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 도적을 처치하고 싶은 생각이 몇 번이나 든다. 도적. 도적이라 표현을 하죠. 근데 내가 쥐가 아직 그렇게 할 수가 없으므로 억지로 인내했다. 이거 약간 개인 일기인데 허세가 좀 있네요. 개인 일기니까 솔직한 거죠. 슬프다. 내가 적국을 없앨 날에는 외인의 인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을 것이다. 적대감이 엄청하죠. 장난 아닌데? 근데 한 줄 또 적혀 있는데 슬픈 건 친구들은 이 도적의 강연을 듣고 얘기 잘한다고 좋아하더라. 말 잘한다고. 같이 이런 걸 나눌 친구가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또 37년에 8월 4일에는 면사무소에 면석이가 와서 시국 간담회 하니까 들어라.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그 친일 인사의 면석이? 면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름은 최익인데 네네네. 안 그래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은 망고의 태역이다. 네네. 왜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 정도로 늙은 이준성 씨에게 머리를 깎지 않았다고 나무라고 또 연설 중에는 조선은 썩었다. 일본인을 숭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만 해서 죽이고 싶다. 죽이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러나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전에까지 했었던 얘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성격이 좀 불같으시네. 아니라니까? 일기에는 이게 불같은데 학적부는 그냥 모범생. 참고 사는 거지. 그치. 가슴에 불을 가슴에는 불이 진짜 뜨거운 인간인 거지. 그쵸. 내면은 엄청 뜨겁죠. 지금 이 정도면 뜨거운 정도가 외인의 인종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인다. 인종 반멸하게. 체이 저놈.
아 죽인다 내가. 지금 다 죽인대잖아. 이 정도면 진짜 엄청 뜨거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일기가 없었으면은 이 사람이 왜 10년 계획을 세웠는지 몰랐을 수도 있어. 도대체 왜? 그때 또 야경을 보러 또 계속 그렇게 마이크를 쓸 거예요? 저, 들어보면 되잖아. 안 돼. 지금 녹음하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재단에 가야 돼요. 아, 동거하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삼청정 언덕에 올라갔어 이 사람이. 다 보면서 아 전등 광경이 있구나. 삼청동 언덕이면 제가 삼청각 있는 그쪽인가? 그쪽일 것 같아요. 삼청동 있는 그쪽 언덕백이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조선의 주권자가 된 것 같다 마치 여기서 언덕에 있으니. 아 허세가 좀 있어. 망상이 좀 있는데 거기에. 그 다음 얘기. 금우 경성을 정벌할 연구를 해보았다. 그러니까 약간 허세가 있으셔. 허세가 좀 있으셔. 영웅 일기를 너무 열전을 넣어보셨어. 영웅 열전을. 이입을 많이 했겠지 그거에 대입을 자신을. 그래서 뭐 세 군데의 군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 군데 한 번에 경성으로 진격하면 여기를 점령할 수 있을 것 같다. 머릿속에서 아마 그 대군이 그렇지. 그리고 있는 거죠. 들어오는 걸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는 거지. 지금. 내려다 보면서. 자, 9월 23일입니다. 또 이제 출정 군인을 전송하러 가는 길에 통지하라. 군인들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박수 쳐라. 해서 갔는데 난 아무래도 만세 소리가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중국하고 전투해서 악종고 끝에 뭐 이겼나 봐요 어디를. 그래서 막 그런 얘기를 봉축하는데 그런 내용을 보고 뭐라 그러냐. 실로 더럽다. 더럽다. 아 이분은 네. 해방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다면 큰 정치인이 되셨을 것 같아요. 선이 굵은 정치인. 네, 선이 굵은 정치를 하셨을 것 같은 이걸 약간 뭔가 원래는 정치인이라는 게 허세도 좀 있고 사발도 좀 잘 풀고 구라도 섞을 줄 알고 그다음에 실제로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그거가 사발이랑 구라라고 생각 절대 안 하거든요. 그분들은 내면으로 믿어요. 본인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이분은 정치인인데 이런 분노와 망상이 외면으로 표출되면 김구가 되거든요. 진짜로 김구가 나중에 한번 이 방송에서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김구가 그 황해도 아닌가? 저기 스치다 죽일 때 팟캐스트 때부터 김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지네요. 원래 많아요. 되게 많았는데 그 스치다 죽일 때 그 걔가 그 명성황후 시해 범인이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서 돌리거든. 머릿속에서 제가 왜 그 시해 범인일까를 머릿속에서 몇 단계를 이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리고 확신을 하고 죽여버리거든요. 그게 백범일지에 써져 있었는데 아니었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김구는 이런 지금 강상규 씨가 했던 이런 머릿속의 분노와 망상이 실현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치도 잘했던 거죠. 아 정말 그 식민지식의 여러 군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같은 선택, 강상규 같이 딱 생각만 하면서 꾹꾹 눌러 참는 사람, 김구처럼 그걸 그냥 바로 빡 때려버리는 사람. 국내에서는 뭘 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김구는 이제 해외에 있었으니까 실제로 이제 가능했고 강상규 같은 경우에서 국내에서 아까 말했지만은 10년 계획 세웠다가 잡혀가잖아요. 뭐 낙서만 하거나 말을 잘못해도 잡혀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꾹꾹 담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게 만약 원래 사실 역사는요 if라는 거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가정이라는 걸. 근데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강상규와 박정희를 이 청년 시기에 김구가 만났다면 하루에 술자리가 있었다면 이 둘의 인생은 달라졌을 거예요. 밀정에서 그 누구야? 밀정에서 이병헌 하루 술 딱 마시면서. 근데 그게 딱 이봉창이 전형적인 그 서사가 있는 거죠. 그쵸. 저 다음 이봉창 꼭 다룰 네. 건데 아마 둘 다 독립운동가가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김구와의 들죠. 대화를 통해서 진짜 열렬한 독립운동가가 그러네. 됐죠. 하루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어찌 보면 강상규가 어떤 독립운동을 할 세력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 접근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고민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거일 수 있죠. 이 얘기만 딱 듣고 있어도 예. 그냥 또 박정희 같은 경우도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엄청 센 사람인데 김구가 딱 사발 푸는 거죠 이제. 야, 큰 칼치 하고 싶어? 왜 그럼 만주군이야? 독립군이 돼 이 새끼야. 요거 한마디면 그거 딱 한 끗 차이거든요. 네. 박정희인데 잘 모르겠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일본 워낙 좋아. 일본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럴 수 있지. 물론 이봉창도 좋아했지. 이봉창은 이제 배신감을 느끼면서 됐지만 박정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또 성 긋네 너. 이것만 가지고 내가 다 하고 진짜.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가 공감할 만한 사연이 또 나오는데 그 정신 작품 주간에 묵도를 하지 않습니까? 황과에게 요배를 하고 천황한테 천황하고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해야 될 시간에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에게 빨리 망하도록 목도했다. 이거 공감되죠 이거. 무슨 말인데 이분은 일기 대단히 솔직하게 적으신 분이네. 저 누가 볼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나중에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는 매일 아침 학교에서 제창하는 한국 신민 성사를 성심으로 본다. 열심히 한다는 거죠. 왜? 했더니 그것은 물론 각절 위에 조선 두 글자를 마음속으로 덧붙이고 정신 승리까지 이제. 정신승리하는 거죠. 조선이라는 말을 붙임으로써 이걸 열심히 하는 거죠. 나 근데 이분 진짜 정치했으면 잘했을 것 같다. 이분 진짜 정치했으면 진짜 잘했을 것 같아. 자기 행동에 아마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자기가 이렇게 그리고 의미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붙이고 있어요. 대단히. 그리고 근데 이런 식의 일기가 정말 많아요. 그 중에서 몇 개만 가져온 건데 근데 학적부는 정말 반전이야. 일단은 학적부는 선생님들이 쓰는 거니까. 그렇죠. 선생님들이 직접 보고 쓰는 그러니까. 거야. 눈앞에서는 안 그랬다는 거지. 성질은 온후하다. 그리고 지조는 좀 견고하고 거동은 당정하고 언어는 보통 그리고 약간 사무적이다. 지금 이 표 여기에 나와 있는 일기 내용만 보면 지금 이분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딱 겉과 속을 완전히 다르게 연기를 하고 있는 거지 또. 이분이 21세기에 태어나셨으면은 그 밀리터리 게임 덕후 하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그게? 원래 그런 데서 표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그런 영웅이 되고 싶은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걸 온라인을 통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수는 있죠. 그게 뭐 나쁜 건가요? 왜 비웃으면서? 아니 아까 정치인이라 얘기했다가 갑자기 게이머가 되라고 해서 어쨌든 장단점은 근면하다. 그리고 부국장이, 그러니까 부반장이라는 뜻이겠죠. 맨날 개그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행동평가는 갑이에요. 성적은 212명 중에 5등. 이 지금 경기중학교에서. 수제지. 와, 이분은 그러면 원래대로 가셨으면은 경성제대 가시는 분이네. 일본 유학을 가셨었던 분이네 이거.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수신 과목이라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육치거, 교육에 관한 치거라 그래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과목이에요. 근데 이게 80점인데 당시에 같이 잡혀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80점이면 점수가 낮지 않은 편이라는 거죠. 즉 천황제를 주입하는 대표적인 과목을 점수를 나름 잘 받았어. 그야말로 성적 발용인 거죠. 일기나 놓고 봤을 땐. 그렇죠. 자신의 마음은 이건 안 맞지만 내가 성적을 위해 수신 과목 점수를 맞아두는 건 정도. 이거는 진짜 자기 머릿속으로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힘든 건데. 지금 이게 공부를 꽤 해야지 아마 이 그렇죠. 점수를 받았을 텐데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네요. 하면서도 이제 정신승리를 하면서 근데 거꾸로 시험 볼 때는 거꾸로 쓰면 되니까 근데도 이제 부들부들하면 썼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 강상규 일기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뭐 옛날에도 그렇지만은 이 더 옛날이죠. 학생에게 학교가 일기를 제출하도록 해요. 그래서 날씨 맑음 옛날에 뭐 참 잘했어 도장 받으려고. 난 몰랐는데 이 시기에도 일기를 내는 문화가 이 시기부터 있던 거더라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일기장 제출하는 우리 학교의 문화가 사실 이때부터 있었던 거죠. 그렇죠. 개인의 서적 생활을 왜 학교에서 왜 보려 그러냐고 도대체. 초등학교 때까지는 다 냈었잖아요. 냈었죠. 밀린 일기 막 몰아쓰고. 그래서 강상규 같은 경우는 학교 제출용하고 개인 일기 당연히 두 개를 썼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개인 일기를 먼저 써요. 그리고 개인 일기에서 단어들이나 뭐 여러 개 뽑아가지고 제출용을 만들어. 일본어로 다시 써야 되니까 그거를. 부지런하시네 정말. 내긴 내야 되니까 성적 잘 받아야 되고 모범생 이어야 되니까. 아니 급하면 이제 일단 내야 되는 것만 쓰고. 그러니까 보통은 내 걸 먼저 쓰고 거기서 다시. 범상치 않은 분이에요 이분이. 부지런하죠. 그 영화 이제 민족의 제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송기정 편이 저희가 옛날 인사에서 했었잖아요. 그때 마라톤 그걸 다룬 거예요. 유명한 영화죠 이거. 네, 그래서 강상균이 때 송기정이 운동에서 1등했으나 마치 아무도 기뻐해주는 이유 없는 고아 같다 막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썼는데 학교 제출용에는 그냥 송기정 선수의 우승에 나는 잠시 열광했다. 우리 일본의 선수는 정정당당하여 다른 나라 선수들과 달리 마지막까지 필요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니 훌륭하다라고 씁니다. 완전 다른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때 잡혀와서 경찰이 뭐라 그러냐면
이 두 일기 내용이 모순된다. 같은 작성자 맞냐? 둘 다 네가 쓴 거 맞냐고. 만약에 이제 현대 경찰이었으면은 이제 이때부터 뭘 하냐면 정신감정을 정신감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 뭐지 그럴만하지. 다중인격이나 뭐 이런 거, 해리석 인격장애 뭐 이런 아. 거를 의뢰해 보겠죠. 근데 이제 철저히 의도된 거죠. 그렇죠. 이거는 철저히 제출용 일기랑 개인의 일기를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킨 거고, 이로써 그야말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감시라는 학교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야. 같은 모범생의 일기도 찰래, 성적도 좋아, 누구나 좋아할 만한 학생이었던 거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 이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건데 이분 정말 철저한 거야.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성실까지 한 거예요 지금. 엄청 성실하시네. 네, 지금 엄청난 일기를 두 사람입니다. 개를 이렇게 다 네. 목표 의식이 철저하게. 대단히 뚜렷하기 때문에 내가 이 혁명을 해야겠다, 이 영웅이 돼가지고 정벌하겠다, 외구를 정벌하겠다는 목표 의식으로 모든 행동이 그거를 위해서 맞춰졌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좀 더 졸리고 힘들어도 이거 빨리 써놓고 자야 돼. 이런 거를 한 거죠. 저희가 옛날에 팟캐스트를 방송에서 했던 약간 양주법 비슷하긴 양주법 해요. 비슷하네요. 기초적으로 자신의 운동을 지지 기반을 해줄 네트워크나 조직 세력이 없는 상태의 개인이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주흡이 이제 1, 20년 뒤에 태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학교 생활에서는 학교에선 전혀 이 사람이 불온한지 알 수가 없었다. 이 불온이 발각되는 거는 다음 화에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각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참. 아 그렇죠. 성공했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 해방됐을 것 같아. 계획 세우고 있다가. 그렇죠. 10년이니까요. 계획이 10년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 발각되지 않고 해방을 딱 맞았을 때 이 정도 학력 배경에 그러면 분명히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네. 배경이거든요. 이 다음에 어떻게 했을 영입 것이냐. 인재가 됐을 것 같긴 하다. 근데 왜 그게 안 됐을지는 이제 다음 시간. 그렇죠. 다음 그리고 시간에. 이때 학생들이 되게 중요한 게 친일 경력이 있을래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마 주요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았죠. 예. 그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 왜 그렇게 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시간에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역사를 알면 당신도 인사. 다음 시간에 강상규? 네, 강상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